세 번째 과제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글은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기술 관련 글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CD 드라이브는 로 시작합니다. CD 드라이브는 일단 얘가 문장의 주어로 보이니까 전 체크를 하고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이러니까 겉면 조사된 레이저 광선. 레이저 광선은 빛이니까 조사라는 건 빛을 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표면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디스크, CD 보면 뒷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면에 레이저 광선을 쏜 겁니다.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 드라이브는 뭐 하는 거냐면 서술부 정보를 판독하는 거구나.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CD 드라이브는 정보를 판독한다. 근데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느냐?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경우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알겠지만 반사되는 건 들어간 빛이 표면에 띵 부딪혀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반사고요. 산란되는 건 흩어질 산자를 써서 빛이 뿅 들어갔는데 쫙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산란입니다. 그래서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정보를 판독한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 흩어짐 없이 반사, 나왔던 표현입니다. 반사 연결해서 보셔야 하고요. 부분을 랜드, 이 반사되는 부분은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 이 산란되는 부분은 피트.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게 지금 피트 부분, 그러니까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트 부분은 보이죠? 빛이 적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았지만 이 랜드 부분은 빛이 아마도 많이 반사되는 부분일 겁니다. 관련 지어서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에서 한번 끊고 문장 보시면 꾸며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나선 모양으로 돌아간대요. 나선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나사산이 이렇게 그래서 뱅글 돌아가면서 쪼이거나 풀리거나 하는 뭐 그런 건데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대요. 그러니까 CD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구멍 가운데 뽕 뚫려 있고 하나의 트랙이 이렇게 빙글 마치 모기향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단 하나의 트랙이 있대요. 그렇구나.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 얘기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요거 그림을 잘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좀 예쁘게 다시 그리자. 지금 요 면이 CD면, 동그랗지만 전 그냥 네모나게 그릴게요. CD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제가 까맣게 연필로 그린 이 연필 선이 있는 부분을 하나의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트랙. 근데 이 트랙을 따라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있대요. 전 지금부터 랜드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피트는 세모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 트랙을 따라서 피트 하나, 랜드 하나, 피트 하나, 랜드 하나, 피트 하나, 랜드 하나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피트랜드 트랙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 그림을 상상해 내시면 글이 좀 쉬워집니다. 아무튼 피트를 제외한 부분, 이 트랙을 따라서 피트와 랜드가 쭉 있는데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까맣게 칠하지, 그러니까 까만 연필심이 지나가지 않은 부분, 이 하얀 부분들은 싹 다 랜드, 랜드, 랜드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 트랙이 지나가는 부분은 피트와 랜드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요. 예, 트랙이 아닌 부분은 싹 다 랜드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트랙에서는 빛이 산란되거나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니까 빛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겠네. 그쵸? 근데 트랙이 아닌 부분에서는 언제나 빛의 양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2단락입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구성 요소들 3가지를 나열했습니다. 1 다음엔 2죠. 놀랍게도 1 다음엔 2입니다. 난 동의한 적 없지만 아무튼 1 다음엔 2야. 그래서 1, 2, 3이라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디스크 모터 1번, 광 픽업 장치 2번, 광학계 구동 모터 3번. 그럼 나눴으니까 아마도 각각의 역할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런지 봅시다. 1번,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아, 여기 그림도 있다. 실제로 수능에도 그림이 주어졌어요. 디스크 모터라는 게 요 위에 있는 CD를 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여기 나온 정보. 두 번째가 광 픽업 장치죠. 광 픽업 장치의 위치는 어디다? CD의 아래에 있다. CD 아래에 광 픽업 장치가 있다. 여기 첫 번째 정보가 등장했고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킨대요. 이 광 픽업 장치에서 CD를 향해서 CD가 위에 있으니까 CD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쏘아 올리겠구나. 그렇구나.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트랙이 있는 면에 빛을 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 CD가 반짝반짝하니까 여기서 빛을 쏜 게 반사가 될 거예요.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여기서 반사된 빛이 여기서 띵 하고 반사가 돼서 다시 이 광 픽업 장치 안으로 들어와서 광 검출기는 광 픽업 장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단락 두 번째 단락. 1번, 2번, 3번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디스크 모터는 CD 회전, 광 픽업 장치, 하위 요소에는 광 검출기가 있었고요. 레이저, 조사, 그리고 받아들이기. 이거를 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까지. 쐈다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광 픽업 장치에서 한다. 그렇구나. 계속 볼게요.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 포커싱 렌즈는 1, 2, 3 안에는 안 들어갔죠. 근데 그림 보니까 포커싱 렌즈 역시 요 광 픽업 장치에 달려있는 하위 장치 같습니다. 포커싱 렌즈라고 쓸게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대요. 포커싱이 그런 거잖아요. 빛을 이렇게 쭉 모으고 초점을 모으고 시선을 모으고 이게 포커싱 하는 거니까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광 픽업 장치에서 쏘아 올린 이 광선, 레이저 광선은 트랙으로 가야 하는구나. 트랙으로. CD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트랙 부분에 광선이 딱 맞아야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포커싱 렌즈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이 검출기는 레이저를 쐈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쏘는 건 픽업 장치에서 쏘는 거고 광 검출기에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이 광 검출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내는구나. 여기 하나 추가해서 랜드와 피트를 구분하는 거죠.
왜 디지털 세계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만 있어도 세상 모든 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얘도 랜드와 피트, 그러니까 랜드를 0, 피트를 1이라고 치면 혹은 그 반대로 쳐도 상관없고 이 두 가지 정보만 잘 조합해도 이 두 가지만 잘 조합해도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내는 장치가 광검출기다. 광검출기는 광픽업 장치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의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3번 광학계 구동 모터 드디어 등장했다. 쓰면서 광 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이 나왔네.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 이거 보면 앞에서 읽었던 이거 딱 기억나야 되는데 회전시킨다. 직선으로 이동, 연결.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의식을 해야 되는 게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때 관련됐다는 건 서로 비슷한 정보일 수도 있고 같은 정보일 수도 있고 하위 정보일 수도 있고 상위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의 정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들끼리의 다양한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의식하고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의식하고 글을 읽으면 이 회전시킨다고 직선으로 이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얜 회전, 얜 직선으로 이동. 사실 굳이 안 써놔도 되는 정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동시킨다라고 해도 되는 걸 하필이면 직선, 하필이면 회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왜? 문제에 내려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단락 보겠습니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때 말하는 광선은 이 광 픽업 장치에서 쏘아 올린 광선이고요. 이 쏘아 올린 광선이 아까 어디를 맞아야 한다고 했냐면 트랙을 딱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트랙을 딱 맞지 않거나 모모하거나라는 표현 또 나왔다. 아까 어디 나왔었냐면 1단락 첫 부분에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그러니까 이 글은 계속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 글인 거예요.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여기서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자, 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 이거는 CD 드라이브가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는지 그 방법,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구분한 거였어요. 피트와 랜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편 여기서는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뭔가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문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래서 뭘 줄까요? 해결을 주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해결을 줄 때 그냥 해결을 주는구나가 아니라 트랙을 벗어났을 땐 어떻게 하는 거지? 초점이 맞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각각 문제에 대해서 하위 문제 1, 2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예상을 하시면서 글을 좀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이를 막으려면이라는 게 트랙을 벗어나는 걸 막거나 초점이 맞지 않았을 때 이걸 막거나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바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건데 해결책을 다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트래킹 조절 장치가 첫 번째 해결 방법, 두 번째 해결 방법, 초점 조절 장치. 근데 연결이 되는 거죠. 트랙을 벗어나거나 하면 트래킹 조절, 연결. 초점이 맞지 않아 초점 조절 장치, 연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비문학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걸 하는 게 수능 국어 글 읽기에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를 연결하면서 읽는다.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트래킹 조절, 초점 조절 장치 연결하시라고요. 계속 볼게요.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개념 아실 것 같은데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벗어난 정도. 이게 편차입니다. 이걸 보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 앞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죠? 광 검출기. 광 픽업 장치 안에 있었던 그거. 레이저를 받아들이는 장치였죠.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한번 끊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 정신을 잘 차리라고 했죠. CD가 이렇게 뱅글 돌아가고 피트 랜드 하는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 하얀 부분 피트도 랜드 트랙이 아닌 부분은 싹 다 랜드로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트랙 하나를 굉장히 크게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아주 크게니까 CD가 곡선인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하나의 트랙이고요. 이 하얀 부분은 트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트랙 위에는 랜드, 피트, 랜드, 피트, 랜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밖에 트랙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랜드 하는 식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 광 검출기는 빛을 트랙으로 쐈다가 받아들이는 거죠. 트랙으로 쐈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광 검출기는 전후 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CD가 만약에 전후 좌우 왜 모르겠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냥 임의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럼 빛이 요렇게 이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빛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요렇게 딱 맞았다가 쑥 하고 광 검출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광 픽업 장치가 빛을 이렇게 쐈다가 광 검출기로 이렇게 빛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 한 칸에 광 검출기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렸어요. 마른 목골. 그리고 전, 후, 좌, 우 하는 식으로 전후,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랜드야. 근데 CD가 살짝 돌아가서 다음 요 녀석이 오면 얘는 피트야 하면서 정보를 읽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형태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생각해봐요. 각 영역에 이때 말하는 각 영역이라는 건 CD 트랙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영역이에요? 광 검출기의 영역이요. 이 전후 좌우의 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다시 CD 면에 부딪혔다가 튕겨서 나오는 이 빛의 양이 많아진다. 그럼 이거 랜드 얘기예요? 피트 얘기예요? 랜드일 경우죠.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그렇구나. 빛이 커지면 출력값도 커진다. 그러니까 뭐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진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진짜 좋거든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보셔야 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진대요. 비례하는 거예요.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그럼 생각해봐요. 전후 좌우를 특정한 영역에 땅 쏴서 빛을 다시 반사받았어요. 혹은 산란된 빛을 받았어요. 근데 값이 커. 막 100 이런 값이 나왔어.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정보를 읽었더니 값이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00이 나온 게 랜드겠어요? 4가 나온 게 랜드겠어요? 100이 나오면 랜드고 4가 나오면 피트겠죠. 구분할 수 있죠. 이해했나요? 계속 갈게요. 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진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이 글은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이 글을 명쾌하게 읽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또 나 혼자 즐거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려운 글을 클리어하게 읽어냈을 때 그 쾌감이 있죠. 계속 갑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겠다. 그렇겠지. 예를 들어 다시 트랙 한번 그릴게요. 트랙을 아주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피트, 랜드, 피트, 랜드, 여기 트랙 밖에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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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지금 내가 색칠한 요 부분이 트랙. 이렇게 되는 거죠. 광 검출기의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왜냐하면 광 검출기를 이거 색깔 있는 거 쓰자. 이렇게 짠 했어. 짠 조사를 해서 아 여긴 랜드야. 전후 좌우가 받아낸 값이 다 똑같아. 다음에 이 CD가 쭉 흘러가서 광 검출기가 요 피트 부분을 읽게 됐어. 아 그럼 이렇게 읽는다고 칩시다. 전후 좌우 다 값이 작아. 모두 동일하게 작아. 그러니까 여기는 피트야 하고 읽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광선이 피트를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피트에 광선을 쫙 쐈어. 근데 그럼 값이 동일하게 싹 다 작아야 되는데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상상하세요. 여기 있어야 될 광 검출기의 위치가 이게랑 안 맞고 요렇게 어긋난 거예요. 요렇게. 전후 좌우가 있는데 이 좌측 부분에 뭐가 닿아버려요? 랜드가 닿아버렸죠. 그럼 요 전후 좌우 파트에서 이 좌측에 반사된 값, 그러니까 빛의 값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왜냐하면 우 영역은 여전히 트랙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피트 값을 읽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좌 영역이 삐져나와서 트랙 밖에 있는 랜드 값을 읽어내게 되면 이 좌 영역의 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 거죠. 그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트랙에서 벗어났구나. 좌우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네. 좌측이 더 크니까 좌측으로 벗어난 거야. 우측으로 살짝 보내야지. 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이 경우 진짜 그런지 볼게요.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왜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편차를 보정한다. 생각해봐요. 이때 편차를 보정한다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아까 평균에서 벗어난 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대로 조사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전후 좌우의 광 검출기에 검출된 값이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평균에서 벗어나는 값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찍혔을 때 2의 값을 갖는다. 그럼 평균이 2죠. 평균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서 왼쪽으로 치우쳤다 칩시다. 2, 3, 1을 가졌다. 그럼 평균은 여전히 2죠. 평균은 여전히 2인데 얘가 평균에서 벗어나서 편차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트랙을 벗어났으니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쓴다고요. 트랙을 벗어났으니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쓴다고요.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됐죠? 똑같은 원리로 요쪽으로 벗어나면 우측 영역 값이 커질 테니까 왼쪽으로 살짝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5단락, 드디어 마지막 5단락.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랜드, 피트, 랜드, 여기 바깥은 랜드, 내가 색칠한 영역이 트랙. 괜찮죠? 그래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모모나 모모 방향이죠. 전후나 좌우. 이것도 케이스 나눠서 이해해 봅시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지금 이 글이 계속 경우를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까워져가 등장을 했어. 다음에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워져 등장을 했어. 다음에 뭐 나와요? 멀어져 나오겠죠.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생각해봐요. 가까워지면 전후로 길어졌대.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길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좌우로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볼게요.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왜 출력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나 봅시다. 여전히 반면의 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연결해서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아까는 전후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이거 잘 봐요. 둘 다 가까워지면 전후 영역, 멀어지면 좌우 영역. 근데 출력값은 모두 커지는 거예요. 전후가 됐든 좌우가 됐든 초점이 멀어졌던 초점이 가까워졌던 아무튼 출력값은 커진다고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은 과 좌우 영역 출력값을 구하는 어쩌고 하는데 왜 그런지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전후 영역으로 길어진 거 피트에 조사됐는데 전후 영역으로 길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너무 크다. 요렇게 피트에 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피트에 짠 맞아서 여긴 피트구나. 요 전후 좌우 영역의 값이 모두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렌즈와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전후 영역으로 길어졌다 칩시다. 이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요렇게 납작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맞나요? 그죠? 광선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전후 좌우 영역인데 전하고 후가 앞뒤에 있는 랜드에 닿아버렸죠. 랜드에 닿아버렸으니까 이 부분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량이 많아져서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출력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때 상대적이라는 건 이 정상 상태일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진다고요. 한편 좌우 영역으로 길어진 것도 상상해 볼게요. 피트에 딱 맞아야 되는 게 이렇게 옆으로 납작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좌우 부분이 트랙 밖에 있는 랜드에 닿아버렸죠. 그러니까 좌우의 값이 커지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단계 나오니까 체크합시다.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렌즈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킨다. 이때는 포커싱이 지금 안 맞은 거니까 포커싱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를 바꿔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글은 다 읽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글 읽으면서도 나올 걸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포커싱 렌즈가 잘 안 맞으면 무슨 일이 생겼더라? 포커싱 렌즈하고 CD 기록면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그 광선 모양이 어떻게 됐더라? 멀어지면 또 어떻게 됐더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뭐였더라? 초점 조절 장치. 그러니까 이게 개별 정보가 어디 있는지 글에 어디 있는지 기억해서 다시 읽는다? 그럼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 내용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 보고 그냥 풀 수 있어요. 한 번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러분이 시간 재고 막 제때 풀고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정확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 한 번 읽고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게 맞죠?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 괜찮죠?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광 검출기의 출력값에 전후 좌우 영역의 모든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트랙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겠죠.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앞서 설명 영상에서 설명 파트에서 기억하셨어야 합니다. 회전시킨다랑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를 굳이 언급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디스크 모터랑 광학계 구동 모터의 역할은 이 글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걸 거의 다 광 픽업 장치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맞죠? 근데 굳이 디스크 모터랑 광학계 구동 모터의 차이점을 글에 언급을 해놨어요. 이런 정보는 읽으시면서 좀 튄다 라고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용이합니다. CD를 따라 회전하지 않죠. 얘는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이 검출하는 부분 되게 중요했죠. 광 검출기였죠. 윗글의 내용을 답은 4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읽어야겠군. 난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여기 두 번째 단락 맞죠?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요 한 문장 가지고 문제 지금 2개 낸 거예요. 28번에서도 이거 답으로 걸렸죠.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여기 선지를 하나 더 만들어냈어. 이번엔 근데 적절한 말이니까 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튀는 정보, 글 전체 흐름에서 왠지 살짝 벗어나는 정보는 뭐가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아까 광 픽업 장치가 CD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3번 광 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뭐 그렇겠죠. 빛의 양이 많으면 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4번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전 영역, 후 영역 차이 이용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얘기한 건 2가지예요. 전후 영역과 좌우 영역의 합의 차이가 나면 이건 초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면 전후 영역은 서로 같은데 좌우 영역이 서로 다를 때는 트랙을 벗어난 거다. 그 2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 차이를 이용하는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4번. 선지 5번도 볼까요?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이건 초점에 이상이 생길 수 있겠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 답 4번 하시면 됩니다. 문제 30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너무 좋아.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광량이 많아요, 적어요? 빛의 양은 적어요.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설마 정상 상태 줬겠어요? 정상 상태 안 주겠지. 이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그러니까 전후 좌우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전후 좌우 5, 5, 3, 3. 보시면 이거 정상값 한번 만들어 볼래요? 정상값 2, 2, 2, 2 이렇게 되면 정상일 것 같죠? 상태 2랑은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두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 정상인데 상태 1, 2는 모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 보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후 값은 같아요. 일단 평균부터 전후 좌우 상태 1의 평균은 2, 상태 2의 평균 전후 좌우 5, 5, 3, 3이니까 평균 4. 근데 이 네 영역, 전후 좌우 네 영역이 모두 이거나 모두 4여야 돼요. 그래야 평균값이 맞는 거예요. 근데 2, 2, 3, 1. 지금 상태 1에서 뭐가 문제냐? 좌우의 값이 다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랙의 피트에 좌우가 다 동일하게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좌측이 약간 삐져나가서 랜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이 좀 더 커진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트랙을 벗어난 거예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써야겠죠. 상태 2는 뭐가 문제냐? 평균은 4인데 그 어떤 영역도 평균과 맞지 않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트랙을 벗어난 게 아니라 트랙을 벗어난 거 아니면 무조건 초점이었죠. 근데 초점 중에서도 전후로 길어진 상황이 있었고 좌우로 길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전후 값이 좌우 값보다 크죠. 그럼 전후 값이 더 커지는 케이스가 뭐였냐면 교사된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초점이 문제인 겁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이게 문제야? 응? 아니 이거 2231 더하면 8이고 5533 더하면 16이고 이게 문제야? 참 이거 자존심 상해. 선지 2번 상태 1에선 초점 조절 장치가 뭔 소리야. 트랙이 조절돼야지. 선지 3번 상태 1에선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뭔 말이야. 선지 4번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 뭔 소리야. 왼쪽에 치우쳐 조사했으니까 왼쪽 값이 더 크겠지. 선지 5번 맞는 말인지 봅시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1은 전후 좌우 길쭉해진 건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지금 가까워졌으니까 멀게 해야 해. 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한 번에 천천히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번 글에서 배우셨어야 하는 건 첫 번째 이미지 아까 이렇게 막 그림 그리면서 상상을 해봤죠.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는 못 그립니다. 하지만 연습이 많이 되시면 상상을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관련을 잘 지어서 이미지를 평소에는 연습하실 땐 그리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걸 보면 계속 뭐하거나 트랙을 벗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글을 보실 때에는 경우를 정확하게 쪼개서 선명하게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글 3이 좀 어렵지만 계속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